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저지의 산남자, 일꾼적으로 사랑하는 남자 유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항의 주가가 현재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가? 호재가 무엇이 있는가? 악재가 무엇이 있는가? 새로운 뉴스가 있는가? 어떻게 왜 일주일 동안 25%나 빠졌는가? 10일 동안 거의 30% 넘게 흐르는 주가가 어떤 이유인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을 나누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한번 공매도율을 한번 보면은, 공매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떨어지는 이유들 중. 여기 보시면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의 50%에서 60%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이 거진 대부분 공매도라고 여기 nakedshortreport.com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70만, 40만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월 22일, 3월 23일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EC 관련해서 중국을 타겟팅하는 문건들이 나오면서 다시 공매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이 저번 주부터 2주, 2, 3주 동안 정말 좋은 호재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그 호재들이 무엇이 있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가를 리뷰를 해볼 건데, 일단 호재에 관한 부분들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2, 3주 전부터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400km 레인지 드론을 개발한다는 소식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그건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또 다른 부분은 한국에서 이항 216에 대해서 50개 오더가 들어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이거 오더 자체만 해도 10억에 가까운 돈이고, 이 오더 금액이 이항이 전체 비즈니스에 비해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과 한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이 드론 시장 자체를, 드론 택시 시장 자체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들을 보면은 뭐 한화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많은 부분 서울에서 드론 택시 시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서 드론 택시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는 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항과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항의 기술력이 있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항과 계속 기술 협력이나 더 많은 기체를 구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는 베리포트 디자인 협업입니다. 이 항이 기안 칼로 제마 디자인 그룹이라고 해서 GZDZ라고 할게요. 에코 서스테이블 베리포트. 베리포트가 일단 뭐냐면은 드론들이 주정차 할 수 있고 전기를 충전하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포트, 헬리포트 같이 중요한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항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 베리포트들은 유럽에 있는 마켓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항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시장도 노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항에게 호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에코 서스테이블 베리포트라는 게 보시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베리포트라는 건데요. 일단 정확히 어떤 디자인이 나와서는 어떻게 디자인이 나올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바이든이라든지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드론 회사들을 보면 아직 이런 베리포트나 뭐 드론 포트에 관해서는 디자인이 아직 뜬 곳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이항이 조금씩 더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가장 먼저 이런 파이들을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점 효과는 다들 알다시피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선점 효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중국 정부 허저우시에서 3천억에 가까운 드론 포트를 짓고 드론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드론 택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3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중국 정부에서 이항을 밀어주고 있다는 소리가 돼요.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한 믿음도 있고 중국 쪽에서 밀어준다면 일단 중국 내 시장 내에서는 이항이 가장 먼저 선점하고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당연히 중국이에요. 가장 이게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중국과 미국일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곳, 사람들이 많아서 트래픽잼이 많이 생기는 곳. 근데 이항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고 심지어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먼저 시장을 돌입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뉴스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400km 기체 개발은 이미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므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 세 가지 뉴스만 해도 사실 저는 아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의 실수고 수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좋은 다 호재들이 묻혔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악재들이 무언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들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악재들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이항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반등하지 못하게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SEC에서 새로운 룰을 공시를 했는데 회계 관련해서 3년간 감사를 제대로 미국의 법대로 하지 못했다면 미국의 증시시장에서 상폐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근데 이 공시가 이 룰이 누구를 타겟팅하는 거면 중국 회사들을 타겟팅하는 룰이에요. 애초에 중국 회사들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항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 회사들이 알리바바, 뭐 니오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관시를 중요시하고 애초에 미국만큼 회계를 빡빡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시에서 걸릴 가능성이 미국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에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다면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국 회사들의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푸트, 뭐 핀비, 뭐 아니면 뭐 니오, 뭐 바이두 그런 것들 다 떨어지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확실히 회계 감사 관련해서 100% 제대로 했을까라는 느낌이 중국 회사니까 특히 아마 들기 때문이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SEC에서 그냥 으름장을 놓는 것 같고, 중국 회사들이 지금 제가 말한 회사들은 이런 거 3년간 감사를 제대로 못했을 확률은 적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패를 당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핀비라든지 뭐 후투라든지 이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바이두라든지 이런 다 중국 회사들이 이런 것까지 항패를 가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렇게까지 엉망으로 회계 관련을 망하게 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국 회사들이 상폐될 거다, 이항이 상폐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끝난다면은 이런 부분들의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뉴스는 바로 위구르 탄압 관련해서 EU와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과 중국과 EU가 서로들 막 제재를 가고 있어요. 막 자동차 야 팔지마, 뭐 테슬라 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서로들 막 으름장을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제 중국 회사들이 이제 이것에 타격을 입을지 몰라요. 실제로 뭐 무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어오고 있는 바고, 실제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이제 EU 쪽 나라들이 이제 우리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가 파급력이 중국 주식들 사이에서 조금 파급력이 있는 정도로 있는 소식으로 이제 다들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중국 주식들이 떨어지는 이유다.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밑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미얀마가 대표적인 친중 정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퍼왔는데요. 나무위키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왔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남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호적인 나라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파키스탄과 미얀마.
근데 파키스탄은 중심부에서 중국의 중심부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산맥이란 장애물이 있어서 중국이 그쪽을 통해서 무역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가 사실상 유일하게 해양 진출이 가능한 경로란 말이에요. 무역할 때 잠시 들려서 뭐 보충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데, 근데 미얀마가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런 무역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무역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뉴스들을 조합해서 지금 중국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중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성장주들이 폭망하고 있어요. 진짜 뭐 멸망전 보는 줄. 뭐 VUGI, 조금 단어가 좀 야리꾸리해서 VUGI라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핀, 유니티, C3AI 등등 많은 성장률이 지금 현재 10%, 20%, 30%씩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이 성장주들을 속해 있고 중국 주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호재들의 파급력 자체는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천억짜리의 호재는 이 항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호재도 파묻히는 악질 하락장이라서 이게 호재가 뜨지 못했지만, 미중 관계 리스크와 중국 회계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너무 커서 호재들이 묻히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밝은 미래 전망을 발표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항이 꼭 반등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항 어닝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어떤 제보에 의하면 들어왔고요. 이 항 어닝 날짜가 확정이 안 됐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민심이 떨어져 나갈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닝 왜 빨리 발표 안 하지? 어닝에 자신이 있으면 빨리 발표해야 될 텐데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사실 이 항이 공매도도 맞았고 굉장히 큰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닝 날짜가 빨리 확정이 되어서 민심도 붙잡고 우리가 이 항에 대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중국 주식들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주식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주식들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단지 미중 관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항과 푸트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밀어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서, 제가 이렇게 중국 주식들에 들어가 있지만 항상 추천하기는 조심스러운 게, 미중 관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요. 중국 회계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곧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장 폐지는 안 될 거예요. 뭐 후트라든지 니오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중국 회계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중 관계, EU와 중국의 관계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 주식들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항 관련해서는 빨리 어닝 날짜가 확정되고 CEO 학력 관련 리스크를 그냥 재빠르게 해소해 줬으면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사실상 이항의 CEO는 저는 칭화대를 대학교로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아마 소년반 출신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 수업을 첨강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칭화대에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몇 번을 보내봤는데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답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저만 대답을 받지 못했네요. 제가 CEO 학력 관련해서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달라, 아무래도 너 안 다닌 거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메일을 사실 보냈었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가까이 있는 후아즈가 2%만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질문을 해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답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남이었고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단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항상 투자할 때는 자신의 결정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코멘트,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